일단은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가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fx라는 그래프가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요 위에 x는 a라는 점이 있대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답니다. 접선이라는 건 결국은 직선이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 그리고 정점이 필요해요.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와 정점. 한마디로 우리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b를 지난다라고 한다면 m x-a 플러스 b라고 한다는 게 기본이죠. 직선의 방정식에. 그렇다면 이렇게 fx라는 식이 주어져 있고 위에 한 점 a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당연히 f'a가 될 거예요. 그렇죠?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a, f'a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모든 게 다 갖춰진 거잖아. 기울기도 있고 점의 좌표도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y는 f'a 기울기 그리고 x 마이너스 한 점의 좌표 정점의 좌표죠. 플러스 b. 근데 b 대신에 저는 fa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다? 접선의 방정식이다. 끝인 거야. 이게 다야. 이 단문의 내용이 이게 다인 거야. 이걸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결국은 문제에서 뭔가를 요구를 할 거야. 그치? 요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그리고 니네 학교에서 선호하는 공통 접선.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인 틀이에요. 너희 학교에서는 이거 선호해요. 공통 접선. 이거 아니면 요거예요. 거의 요 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존심 있다는 거지. 우리 학교도 원장님이 뭐 이런 거 내겠냐, 뭐 있는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내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왜냐면 요거는 그냥 알아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응고도 이런 건 아니에요. 알아고도 요거 아니면 요거. 이응고는 이번에는 요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갈 것이냐. 한 점에서의 접선이 주어진다면, 한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a, b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먼저 f'a라는 값을 구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하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죠. f'x를 구한 다음에 a를 대입해서 f'a라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뭐가 되죠? 기울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f'a 그리고 x-a 플러스 b 하면 그냥 끝. 너무 1차원적이죠? 시험에 나올 리가? 그쵸? 기대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나오면 그냥 좋은 거지 뭐. 자, 요 녀석 가볼게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래. 그러면 먼저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래? 그러면 예를 들어 많이 3차함수였다고 치자.
근데 기울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 주어졌어. 그럼 몇 개에서? 두 개에서 만들어지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접선은 한 개다라고 하면 안 돼.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당연히 한 개지. 한 점이니까. 그런데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4차 함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답이 하나다라는 기대는 버리시고 2차면 최대 1개, 3차면 최대 2개, 4차면 최대 3개가 만들어집니다. 1차는 애초에 접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이걸 외울 건 아니고요. 차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먼저 뭘 합니까? f'x가 m이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거예요. 그렇죠? 먼저 기울기가 f'x 도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 도함수의 값이 m이 되는 주어진 기울기가 되는 x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겠죠. y는 기울기는 이미 있으니까 물론 f' 알파라고 해도 될 거고 그리고 x 알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fx에 대입해서 f 알파까지 구해내시면 됩니다. 괜찮죠?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곡선밖에 안 나와. A, B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여기가 A, B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을 그리겠죠? 근데 여기만 있을까? 이렇게도 좋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 2차 함수는 그렇다고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선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2개, 3개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약간 원의 방정식 떠올리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까먹었겠지만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 접선 방정식 혹시 미안해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t, ft라고 놓습니다. 물론 다른 거 써도 돼요. a, fa라고 해도 돼요. 뭐 b, fb라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근데 저도 원래 t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t가 헷갈려. t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1t 막 이렇게 하면은 눈이 막 어지러워. 그치? 뭐 t 플러스 뭐 물론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엄청 어지러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t를 안 좋아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학교 시험에서 꼭 방정식이나 함수나 이런 데다가 a를 먼저 써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b를 써야 되잖아. 근데 b는 왠지 좀 찝찝해.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 우리 x로 쓰는 건 편해도 y로 쓰는 건 불편하잖아. a로 쓰는 건 편해도 b로 쓰는 건 불편하거든.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t를 쓰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a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t, ft 물론 얘도 아직 모르니까 t, ft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얘도 t, ft 얘도 t, ft 선생님 왜 둘 다 t, ft예요? 누가 t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쵸? 왜냐면 t가 그냥 이거 어차피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t 값이 2개 나오면 된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게요. 봐봐. 곡선밖에 한 점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하는데 한 점의 좌표는 a, b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린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거야. y는 f 프라임 t. 왜냐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임으로 t, ft라고 가정을 했어.
이 점을 일단 가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접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접선을 t, ft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f't가 되겠죠. 그래서 f't를 기울기로 놓고 x에서 혹시 춥니? 괜찮아. 자, x에서 뭘 빼? t를 빼. 왜냐면 t, ft를 지나는 건 이게 정점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f 뭐 t. 이게 다야.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이 t 값을 구해야 돼. 근데 뭐가 걸리적거려? y랑 x가 걸리적거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야.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점을 지나. 이 점을 반드시 지나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점을 무조건 지나잖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해야 해. 하겠지. 그러니까 Y 자리에는 누구를? B를, X 자리에는 A를 대입하면 더 이상 X나 Y라는 문자는 없어졌고 이제 어떤 문자만 남게 된 거야? T만 남게 된 거지. 한마디로 이 아이가 몇 차식이냐에 따라서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 이게 방정식이니까 뭘 구하면 돼? t의 값이 얼마인지 이걸 구해내면 된다는 거야.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몰라요. 그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t의 값을 구했어. 그럼 뭐 하면 돼? 그 구한 t의 값을 땅땅땅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식이 완성이 되겠죠. 되시나요? 요게 즐겨내겠지. 왜? 이렇게 허접한 풀이에 비해 얘는 뭔가 좀 그럴싸하거든. 뭐 t도 쓰고 대입도 하고 방정식도 풀고 계산도 하고 다시 또 대입해서 식을 다시 완성하고 뭔가 길거든. 그러면서 좀 그럴싸하고 많이 걸러지겠지. 그러니까 안 낼 일도 없고 연산의 실수도 빈번하게 발생할 거고 보통 우리가 사용되는 게 3차식이다 보니까 2차 방정식보다는 3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봐봐. 얘가 만약에 3차였다면 ft가 만약에 3차였다면 f't는 차수로 하나 줄어들죠? 그러니까 2차가 돼. 근데 어차피 xt를 또 곱해. 결국 3차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2개일 수도 있고 혹은 3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지금 2개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는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걸 대입해서 식을 완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꽤 번거롭기도 하고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으로는 꽤 자주 사용이 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있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통적선이 가장 어려워요. 자, 볼게요. 자, 공통적선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뭐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점을 공통 접점으로 가지는 혹은 이 한 점에서 접하는 두 그래프에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 이 녀석을 우리는 공통인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점의 좌표만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봐봐. 이 접선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f'A를 기울기로 가지고 x-a, 플러스 fA라고 써도 되고 y는 g'A도 어차피 같으니까 x-a 플러스 gA라고 써도 되는데 이 둘의 식이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는 f'A랑 g'A가 같다는 정보도 있고 fA랑 gA 왜냐면 공통 접점이니까 이 두 개가 같다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미지수 몇 개까지 해결이 가능해? 두 개까지 가능하겠지. 왜? 조건이 두 개니까. 그래서 무난하게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야.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동일한 접선을 가질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잖아.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도 같은 A 값을 구하고 보통 A 좌표를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A 좌표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식을 두 개를 주겠지. 근데 A 좌표에서 미분계수랑 함수값이 같대. 그럼 우리는 각각의 도함수끼리 비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함수값끼리 비교하는 두 가지의 식을 통해서 공통인 해를 구해서 A 값을 구하는 이거 문제 있으니까 그때 풀 거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형태야. 근데 너희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포인트이긴 한데 만난다고 하자. 공통인 접선을 봤는데 다른 점에서 만나. 쟤랑은 다르죠. 쟤는 애초에 그래프가 만나기 때문에 교점에서 공통인 접선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함수값과 미분계수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웬만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려요. 근데 얘는 두 개의 그래프가 아예 안 만나. 안 만나는 데다가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려봤더니 그게 쭉 하다가 얘가 만나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보통 누굴 주냐면 이 점의 좌표를 보통 줘요. A, FA 이런 느낌으로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보통 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미지수를 깔던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던 뭔가를 해결하자고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려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니고 뭐예요? 곡선 밖에 한 점이죠. gx 입장에서는 자, 이 그래프 없다고 생각해봐. gx 입장에서는 얘가 뭐야? 곡선 밖에 한 점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풀이가 들어가요. 조건은 살짝 다르지만 얘를 t, gt라고 놓는 거예요. 아직 t값이 뭔지는 몰라. t, gt라고 놓겠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y는 g 프라임 t 그리고 x-t 플러스 g 이렇게 놓을 거야. 그치? 그런데 얘가
어떤 점을 지나요? A, FA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랑 여기에다가 FA를 대입해서 T의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거 풀면 이게 3차다 보니까 T의 값이 막 두세 개 나오거든요. 왜냐면 봐봐. 여기서 여기만 그릴 수 있겠어? 여기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맞잖아. 그러니까 얘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제거하고 얘만 선택을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얘의 도움이 필요하겠지. T값을 2개 혹은 3개가 구해진다 하더라도 T값이 구해지더라도 T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G'T의 값은 다를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G'T가 뭐랑 같아지도록 하는 요거 F'A랑 같아지도록 하는 T의 값을 우리는 선택하면 되는 거야. 뭐가? 기울기가 같아야 될 테니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흡사한 거야. 거의 흡사한데 얘는 그냥 다 돼. 그치?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해. 너희 둘 다, 셋 다 내에서 나한테서 출발한 접선들이야. 얘는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고 얘는 오직 하나의 답이야. 그치? 방법은 얘랑 똑같은데 오직 하나의 답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답을 누가 골라줘? 얘가 골라줘. F'A가. 걔가 골라주는 거야. 얘가 오직 하나의 얘를 선택해 준다는 거지. 얘가.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걸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가끔씩. 뭐냐면 이 함수를 약간 숨기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깔면 이런 선택도 가능해요.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해서 t-a 분의 ft-fa 이게 g 프라임 t랑 잠깐만요. 요 점과 요 점에 이거 뭐라고 부르죠? 평균 변화율. 그렇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랑 같은? G 프라임 T랑 같은. 그렇죠? 그걸 구하는 용도로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너희가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은 가능하더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뭐가 많았죠.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핵심은 뭐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흔히 이렇게 4가지가 주어지는데 방법이라기보다는 유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인 접선. 근데 공통인 접선은 2가지 버전이 있더라. 공통인 접점에서의 접선이 있고 다른 접점에서의 접선이 공통인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 하나만 알고 계세요. 물론 이 용어가 실제로 시험에서 활용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그래프였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자, 요 점에서 얘는 접선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접선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접선끼리 수직인 경우도 생겨요. 그럼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냥 F'A랑 G'A가 서로 수직이니까 둘의 곱이 무엇이다? -1이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씩 이게 대처를 못한 상태에서 그 말이 나오면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을 떠올리시면서 두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프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야. 그래프가 수직으로 만난다가 아니고 그 점에서의 교점에서의 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뜻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F'A, G'A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이제 좀 풀어볼게요. 개념은 딱 이 정도예요. 개념은. 친구가 집중이 좀 안 되지? 그치? 괜찮아? 괜찮아요? 아닌데? 살짝 눈이 살짝 풀렸는데? 그래도 문제 좀 풀어보고 쉬더라도 그치? 문제 좀 풀어보고 쉬어야지. 그치? 접선의 방정식 이미 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제로 바로 들어가면 좀 그렇죠? 그 개념 폭폭이 있어요. 사이에 살짝 개념 폭폭이라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어디냐면 135페이지인데 자 여기서 바로 풀지 말고요. 자 이렇게 좀 풀어볼게요. 자. 자, 마지막 거 1, 마이너스 1에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요거는 제가 풀고요. 나머지 좀 쉬운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는 그런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접점을 t, 요거 t 제곱 마이너스 t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건 접점에 잡힌 거야. 그럼 2차식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 이 점의 좌표가 t, t 제곱 마이너스 t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y는 요거 미분했어요. 그러니까 2 t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겠죠. 미분하면 2x-1이니까 거기다가 t를 대입한 값이 t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x-t 플러스 함수값 t의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접선이 어떤 점을 지나요? 1-1 이걸 지난 점.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고 x에다가는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만나서 마이너스 2t 제곱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t 제곱. 요렇게 만나서 2t, 요렇게 만나서 t, 3t 얘를 만났으니까 2t. 상수항 마이너스 2. 더 이상 없네요. 요 정도 느낌으로 정리합니다. 사라지면서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가 0이다. t의 값은 0 또는 t의 값은 2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t의 값은 0 또는 t의 값은 2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이제 풀죠. 어디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틀을 만들었던 식에 0과 2라는 값을 대입합니다. 그럼 첫 번째 t가 0 들어가면서 마이너스죠? 요거 x로 바꾸면 돼요. x. 요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 t가 0이네요. 그럼 바로 그냥 쓸게요. t 0이니까 날라가고 0, 0? 그냥 이거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t가 2일 때. 그러면 y는 t가 2였으니까 3x
t가 2였어.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했네요. 마이너스 6, t가 2였으니까 3마 2 더해서 2 해서 3x 마이너스 4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죠. 딱히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과정만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 자, 개념 콕콕에 보면은 1번, 2번, 3번 문제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문제. 자, 예제입니다.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은 솔직히 매력 없어요. 위에 건 2차니까 더더욱 매력이 없습니다. 밑에 것만 풀게요. 자, 먼저 미분합니다. y'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제 0,2고 이거 0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렇죠?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으니까 얘는 그냥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0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요거 0은 의미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딱히 별 의미는 없어요. 뭐 요것도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요거 한번 바로 가볼게요. 개념 넓히기로. 너무 쉬운 유형이니까. 자,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위의 점에서의 적선은 이 녀석과 p가 아닌 다른 점에서 또 만난대. 이게 조금 여기에 나오면 안 맞아요. 좀 그런 문제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에서 뭐 이런 데서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이런 데서의 적선을 한번 그려본 거야. 뭐 점선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어딘가에서 이 녀석과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렇지? 선생님 3차 함수는 저렇게 그려지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기엔 조금 적절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걸 알아야 조금 그래도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지거든? 근데 솔직히 잘 모르잖아. 솔직히 3차 함수 잘 모르잖아. 물론 우리가 기본형은 이렇다는 건 알아요. 그냥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에 그냥 단순 기본형 x, x제곱, x세제곱, x네제곱은 얘는 그냥 요거, 얘는 그냥 요거, 얘는 그냥 요렇게, 얘는 그냥 똑같이 요거야. 그런데 얘가 뒤에 이상한 것들을 달아요. 그러면 얘는 별 차이 없거든요. 뭐 그냥 얘는 뭐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얘도 그냥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근데 얘가 바뀌어요.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그러니까 얘는 곡선이 한 개잖아요. 3차는 이렇게 변형이 되면 기본적으로 곡선이 두 개가 생겨나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4차잖아요. 4차면 자, 1차에서 곡선이 없었고 2차에서는 곡선이 하나, 3차에서는 곡선이 두 개. 그럼 얘는 곡선이 몇 개 생길까? 세 개가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물결치는. 5차는 그러면 물결이 하나 더 생기겠지. 6차는 하면 물결이 하나 더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차수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이 물결이 하나씩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론 기본형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x 4제곱 해봤자 어차피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x 6제곱도 이렇게 올라가요. x의 5제곱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뒤에 따라 붙어서 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꼬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식으로의 그래프의 변형들이 생기는데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자, 이렇게 그려도 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y 프라임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f 프라임 2의 값은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네요. 이렇게는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x 점이 2, 마이너스 16이니까 x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6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1의 x 플러스 22 그래서 플러스 16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접선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봐봐 얘는 분명히 요 점에서 접선이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쭉 내려가게 될 텐데 뭐 길게 임수가 나왔고 근데 얘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난대 교점이잖아요. 얘는. 그걸 구하는 거잖아. 교점은 어떻게 구하죠? 얘랑 얘랑 갖다 놓고 풀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아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라는 녀석과 이 아이 마이너스 11x 플러스 16이라는 녀석을 놓고 또 뭐 해야 돼?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 그냥 번거로운 거예요. 자, 이항시켜서 정리해볼까요? x의 세제곱 이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2의 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얼마 들어간 거죠, x? 진우셨다. 반성해라. 빨리빨리 계산해야지. 자, 2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조리제법, 오랜만에 조리제법. 0, 마이너스 12, 16. 2 들어갔습니다. 1, 2, 그 다음에 2, 4, 마이너스 8, 10, 마이너스 16, 그래서 0.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4라는 값을 가져서 이 2는 이미 나와 있죠. 그쵸? 나머지 하나는 누구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다시 또 x가 마이너스 4인 요 점이 지금 x가 마이너스 4래. 말은 안 돼요. 지금 보면 얘가 2인데 얘가 마이너스 4인 건 아니잖아. 그쵸?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접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래서 이쪽에 생겼을 텐데 그냥 변화부터 치고 자, 요 점에서 다시 또 뭘 구하래요? 접선을 다시 또 구하래.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려도 충분히 풀 수는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 다시 접선이 시작되는 거야. 이미 f'x를 구해놨으니까 다시 가봅시다. y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16에다가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9라는 말도 안 되게 큰 수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x 저거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필요해.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필요해. 그래서 4, 4, 16에다가 64 마이너스 플러스 64 마이너스 4니까 6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플러스 60 y는 마이너스 49의 x 뭐 엄청 큰 수 뭐 하나 나오겠네. 자, 여기에서는 196이었으니까 요거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136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좀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딱히 난이도가 높아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길어요. 그게 좀 긴데 나중일이에요. 나중일. 나중일이지만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였을 텐데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슉 선을 그렸더니 여기서 지금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얘는 봤더니 0,0을 지나요.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6인데 이게 더 밑으로 또 여기서 만났나 보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요 어디선가 이 녀석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래프였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이거든요. 이게 원점이거든요.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원점이면 1대 2의 특성을 가져요. 무조건. 이 점과 1대 2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수투에서는 오로지 다항함수만 씁니다. 수투에서는 오로지 다항함수만 씁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3차하고 4차만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하고 4차에 존재하는 비율 관계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비율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나중에 할 일인데 이게 딱 뜨게 되면 뭐 그림이 이러니까 좀 감이 안 올 텐데 이건 지금 할 일은 아니에요. 자, 나중에 3차 함수라는 녀석은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 쭉 선을 그리고 여기 쭉 선을 그리면 이 길이가 전부 다 같게 나오게 됩니다. 3차함수. 그러면 요 점이 여기서는 누구의 역할이냐면 이 점의 역할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원점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만나는 이 점은 당연히 2니까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거 접점과 만나는 교점이다. 또 다른 교점. 그러면 이 점을 나중에 이제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1대 2의 비를 가지는구나. 왜? 여기서 1대 2의 비를 가지는구나. 이걸 이용하면 바로 x 같은 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내면 훨씬 더 빠르게 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비율 관계이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단계는 아니고요. 이 다음에 이제 평균값 오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극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할 때 요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종이에 해서 드릴 테니까 그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요 정도까지 또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10시까지 하는 건 알고 있지?